이어서 얘기를 할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수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처음 보게 된다면 아마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을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 고등학교 수준을 좀 넘어서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하기 때문에 강의를 좀 듣고 문제집을 한두 번 풀어본다는 전제하라면 고등학생도 무난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다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만 공부를 하셔도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공무원 한국사 시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출제 유형은 이제 시기별 그리고 유형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눌 수 있고, 시기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나눠서 유형을 얘기할 수 있고요. 1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돌 문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선생님보다 많이 알 거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여러 번 보게 될 거라서 그럴 것 같고, 한 3, 4번쯤에 이제 고대사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주로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어떤 회의나 아니면 그런 어떤 사회상에 관한 문제 하나, 또 삼국 통일에 관한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5번부터 6번 이렇게는 주로 고려의 사회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음서제나 문벌귀족에 관한 문제 하나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의 사회 모순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도 주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 사이에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유적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네스코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문제부터는 어떤 게 나오냐면 주로 조선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전공과 교양의 수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 사림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 적어도 퇴계 이황이나 율곡이, 성혼 이런 이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썼는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는 수준이었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조금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 어떤 문집에 나오는 글을 제시를 해주고 이게 누구의 글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유학자의 제자들이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하며, 주로 임진왜란 의병장들과 연결짓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몇 회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남명조식이라고 해서 실천주의적 유학자가 계셨고, 그분의 제자였던 망우당 곽재우가 시험 문제의 답이었던 사례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유학자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조선의 사회 문제가 나오기도 하면서 3, 4에 관한 문제 또는 경국대전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중반으로 가서 임진왜란에 관련된 거나 병자호란에 관련된 문제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 해에 영화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명령 영화가 나왔다, 그럼 그 다음 해에는 정유진화에 관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사회 문제에 관한 얘기 한 문제 나오고, 그 사회 문제라는 거는 실학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책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건지에 관해서까지 맞추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 주로 문제가 조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조항이 나오고 이게 어떤 조약인가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사회인지 어느 시기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조약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전투를 누가 일으켰는지 또는 누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에 관한 얘기로 넘어오면 남북 관계에 관한 문제가 요새 자주 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이나 아니면 어떤 조약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또 군사 정권 당시의 사회상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주요 출제 경향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45회는 어땠는지 45회를 봤던 표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45회 이전에 44회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악명이 좀 높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아마 제 기억에 막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70점, 80점 맞던 사람들도 이제 다 막 40점, 50점 이렇게 받았을 정도니까 44회가 되게 어렵게 나와서 이번에도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참 다른 곳에도 후기를 썼습니다만 45회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해요. 7페이지쯤 풀었을 때 과천에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 근데 이제 9페이지쯤 되니까 아 역시 과천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하고 이제 모르는 문제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래도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던 그러니까 사료가 조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사료들을 쓴 상급 수준? 그 정도로 굉장히 쉬웠고 그래서 저도 원래 공부를 안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80점을 맞았죠? 87점? 그렇게 맞았죠. 상당히 무난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을 그러면은 다음 회차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